연고자석에다가 구리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전기를 흘려보내면 이렇게 전기 처음 난 전기장이 자기장을 건드려 전류가 더 많이 생성이 되는데 그것을 다시 이렇게 방향을 바꿔서 끌어당기면 이렇게 전기가 생성돼요. 이건 태양전지 집에서도 뭐 이런 거 미니 구조로 만드는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는데 나노 구조 이렇게 연고자석 알갱이를 대중소 넣고요. 그다음에 여기 구리 알갱이를 닿지 않게 놔서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전기장에 자기장을 걸어서 이런 여기서 뭐죠 코팅 구조로도 발라가지고 뭐 태양전 이렇게 일반 비닐이든 고무든 플라스틱 금속이든 이렇게 나무든 발라가지고 전기 걸어주면 생성됩니다. 나노 구조로도 반도체에도 들어가요. 하시면 제기설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모든 가전에다 놓는 건 집안의 발전소가 생기고 처음 난 전기보다 것을 뭐 이런 가전들 에어컨이라든지 이런 데도 같아요. 요즘에는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전기를 생성해 들어가니까 전력 효율이 이런 말할 수가 없죠. TV도 그렇고 스마트폰에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근데 나노 구조로 들어갑니다. 거기다 구리에다 좀 더 많은 전자를 생성하기 위해서 비소, 질소 이런 것들, 구연 이런 어떤 탄소가루를 첨가하면 좀 더 좋습니다. 그럼 금속 구리만 되느냐? 아니면 구리 아니더라도 됩니다.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다 돼요. 연구자석 아니면 연구자석 아니더라도 싼 자철석이 연구자석이죠. 연구자석인데 연구자석은 다 돼. 크기별로 나노 구조로도 될 수 있으니까 뭐 전등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죠. 로봇에도 들어가고 비행체에도 들어가고 비행체 프로펠러도 자동차에도 들어가고 인버터, 컨버터에도 들어가고 배터리에도 이거 자체로 넣어서 계속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데 누가 안 하겠습니까? 수십 장, 수백 장, 롤식으로도 만들어도 저렴 구조에 수백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엄청나게 전력 생산을 공장에도 그렇고 집안에 가전이 보시죠. 킥보드에도 들어가시 자체 전력을 생산해서 들어가니까 킥보드부터 시작을 해서 전기 자전거, 오토바이, 전기 오토바이도 그렇고 자동차에도 아마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전력을 자체 생산해서 이렇게 하니까 납축전지에다 이렇게 채워놓으면 되잖아요. 어디든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전기선, 통신선으로도 이 방식을 쓸 수 있고 구리 아니더라도 여기다 좀 더 성강시켜서 처음 난 전기보다 전자가 많이 흐릅니다. 태양전지판에도 구리 단독으로도 연구자석급뿐만 연구자가 없이도 발라줘도 전기를 걸어주면 전자 생성이 많이 되고 이쪽으로 끌어주면 뭐 외부 회로를 통해서 빼도 되고 배터리로도 되고 반도체도 들어가고 LED 반도체 다 들어가죠. 여기서도 대중소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LED 반도체에다 뭐 거기에 뭐 금속과 비금속을 대중소의 개념을 들어가게 하시면 제 기술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연구자석에다가 이렇게 정방의 역방향으로 해가지고 순방 역방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걸어주면은 자기 모멘트의 배열이 N극과 S극이 바뀌게 되는 연구 저장을 할 수 있어요. MR 센서를 통해 파악해서 하드 디스크를 아마 대체하거나 모든 저장 구조를 대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구 그러죠. 하시면 저기서 나노 구조로도 가능합니다. MR 센서가 좀 마이크로미터 그 이하까지도 가능하다니까 자기장 변화를 보는 거죠. N극인지 S극인지. 그 다음에 구리에다가 뭐 이렇게 구리하고 연구자석 또는 자철석도 괜찮아요. 자철석 단독으로도 괜찮을 수 있어요. 전기 걸어주면 전기 생산. 안에 금속 철이 전기가 통하니까, 전기가 통하니까 그걸로도 발전할 수 있어요. 자철석에 가루를 대중소 나가지고 이용해서 쭉 나가서 발라주면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전자가 들뜨게 리튬 발라도 돼. 리튬 대중소 넣고 이온 처리로 이온 넣고 딱 걸어주면 전기가 생성됩니다. 흑연 같은 데도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으로 입자나 가루에 대중소 들어가고 흑연은 전도체고 자유전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체로만 사용하지 말고 전기를 걸어주면 이렇게 전자가 들뜨게 되는 현상이 있는데 리튬 분말을 대중소 넣고 리튬 이온까지 넣어서 걸어주면 딱 구리 단독으로 되네. 구리를 그때 리튬 분말을 대중소 들어가야 돼. 배터리 쓸려리 했는데 그 금속이든 비금속이든 뭐가 됐든 대중소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사이즈가 틀린 전기 전도도가 틀린 자유전자 수가 틀리다는 거죠. 여기서 왔다 갔다 전이차가 틀려서 서로 하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나로 합쳐주고자 전류가 움직이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많은 쪽에서 전기가 낮은 쪽으로 전기 흐르죠. 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알루미늄도 되고 철도 되고 이제 이런 흑연 단체에다 넣어가지고 여러 금속도 되는데 발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열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방식을 사용하시면 돼요. 가루를 대중소 들어가는 기술을 사용하십니다. 지금 현재 LED 반도체 트랜지스터도 그렇고 LED 발광 소자, 형광체 이런 데도 다 들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레이저 발광도 발광 다이도, 그다음에 펠티어 발광, 전력 반도체도 그렇고요. 그래서 구리 알갱이라든지 금속과 비금속 알갱이를 대중소 들어가면 적어도 2사이즈 이상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전기선 같은 데도 구리선이다 그러면 통신선으로 구리에다가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가를 성각시켜서 쭉 보내는 첨단 전기보다 생성기가 효율이 좀 멀리 전송이 됩니다. 통신선, 전기선으로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소 넣어줄 수도 있는데 꼭 전기선이나 형선 만들 때 구리 알갱이 이런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 그걸로 만든다는 거예요. 반도체 회로도 들어가고 트랜지스터, 카페시터 들어가 대중소 들어가는 게 2사이즈 이상 들어가면 제 기술입니다. 서로 크기를 틀리기 위해서 전력 효율이 엄청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대중소 들어가 2사이즈 이상 들어가시면 제 기술이다. 이런 부분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가전도 그렇고 모든 것은 전기를 넣는데 좀 더 많은 전기가 생성되어 들어가 전력 효율이 엄청나요. 냉장고, 세탁기에서 연구자석과 금속 반응을 통해서 전기를 흘려보내면 저게 자체 발전소가 되어서 자동차에도 비행체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에도 들어가고 나노 구조로도 들어가고 뭐 구리에다가 자유전자를 좀 더 많이 생성되기 위해서 인비소, 질소 기타 다른 걸 하셔도 대중소로 들어간다는 가루를 배터리 쓸려를 그렇게 가루를 대중소 들어가게 하시면 금속이든 비중소든 적어도 2사이즈 이상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저게 과학 이론이라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알면 만들기가 쉽거든요. 기초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죠.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가전에는 다 탑재가 될 거예요. 가전제품 꼭 전기로 굴러가는 건 다 탑재가 돼요. 전기를 넣으면 자체 발전소가 해서 전기를 생산해서 들어가요. 그러니 전력 효율이 뭐 이런 말을 저거는 그렇죠. 가격이 문제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것이 완전히 전기 전력 효율이 너무 좋은데 TV든 냉장고든 세탁기든 오디오든 스피커 있잖아요. 컴퓨터도 그렇고 이거 안 들어갈 데가 없어. 자체 발전을 해서 나오는데 누가 이걸 안 쓰겠어요. 로봇에도 들어가고 선풍기에도 들어가고 드라이기도 들어가요. 자체 발전해서 들어가니까 전력 효율이 너무 좋아요. 이걸 누가 안 쓰겠냐고요. 그죠? 모니터에도 자체 발전해서 어떻게 전기가 들어가니까 좀 더 전력 효율이 엄청나죠. 이건 누가 안 써요. 전력 반도체에도 들어가고 인버터, 컨버터에도 들어가고 드론에도 들어가고 안 들어갈 데가 없어요. 스피커에도 들어갑니다. 마이크 스피커를 그거 하나로 일체됐다 그럼 거기도 들어갑니다. 자체 전기 생산해서 들어가요. 짱 좋죠.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만드시면 되겠어요. 연구자석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서 전기를 걸어가지고 배터리로 만든다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마이크 스피커에는 코일이 있고 연구자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을 하는 방향은 아니다. 발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듈 단위로 나노 단위로 연구자석과 구리 또는 인비소, 질소, 흑연 탄소를 첨가시켜서 전기를 걸어줘서 전구자석을 건드려서 자철석도 괜찮아요. 그래서 전기를 생산해서 나와서 그걸 배터리로 만드는 개념을 탑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피커 마이크는 이미 연구자석 구리를 하고 있습니다. 발전의 개념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모뎀에도 들어가고 와이파이도 셋톱박스에도 들어가고 자체 전력을 생산한다는 거죠. 이 개념이 완전히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라가는 겸손광맥. 시계에도 들어가요. 시계에도 들어가고 시계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어깨도끼 들어가고 자체적으로 전력을 생산해서 들어가니까 전력 효율이 엄청나게 좋은 거예요.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 이게 만약에 판으로 만들거나 롤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해가지고 전력을 딱 걸어주면 왕창 전력이 생산했는데 수만 개도 하죠. 10만 개도 하겠다. 10만 개 판으로 롤로 만들어 연달아서 장소도 좁아요. 발열도 안 생기고 이게 걸어주고 전자가 들뜨면 이쪽으로 다시 끌어서 이렇게 나오고 외부 회로를 통해 빼도 되고 기존의 배터리도 뭐 상대도 되겠어요. 기존의 배터리 다 100이죠. 100이 처분입니다. 자체적으로 전력 수십 장, 수백 장 겹쳐가지고 수천 장 겹쳐서 전력을 자체 생산에 들어가는데 이걸 누가 당해요? 당할 수가 없죠. 조명에도 들어가면 조명에도 전기는 에어컨에도 들어가고 냉풍기에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뭐가 됐든 다 들어갑니다. 자체적으로 전력 효율이 너무 좋은 놈, 전력 효율이 나쁜 놈들은 앞으로 이렇게 퇴출될 겁니다. 모든 시장에서 제 기술로 다 대체가 된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죠? 네,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마이크 스피커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게 될 겁니다. 킥보드도 들어가고 전기 자전거, 전기 자동차 이런 데도 들어가고. 자전거 이게 가잖아요. 자전거는 오토바이에다 설치해 놓으면 이게 회전하잖아요. 회전의 힘이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도 이거를 전기를 자체 생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전 구조에 있으니까. 어, 이건 좀 더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것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기 자동차, 전기 자전거하고 일반 자전거 오토바이에다 설치를 해가지고 회전이 될 때 얘가 같이 회전이 된다면 연구 오토바이 엔진으로 생산할 수 있다 그죠. 회전 중에 굵기가 되는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 자석을 여러 개 수십 개 수백 개 넣는다. 입자나 가루에서 대종소다. 홈을 좀 파줘서 표면적을 넓혀주는 현상을 가진다. 그래서 전기선의 구리선은 표복 없이 대종소다. 테슬라는 앞뒤로 에디슨의 증명. 저는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종소 틀리게 하면 적어도 두 사이즈 이상 왔다 갔다 이거를 모터나 발전기에다 굵기가 들은 구리선들을 발전하게 감아놓습니다. 적어도 두 사이즈 전자석에도 들어 스피커에도 들어 안 들어가는 데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이게 마이크 스피커의 코일도 두 사이즈 이상으로 작은 그 어떤 얇은 거하고 두꺼운 거 두 사이즈 이상 들어가면 훨씬 더 이렇게 코일 음이 엄청나게 좋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데 이게 전기 통신선이 있는데요. 이게 보면 두 선이 있어요. 전기선. 최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굵기가 서로 틀리게 들어가면 훨씬 환상적인 구조가 될 거라. 굵기가 굵은 놈과 얇은 놈을 두 가지를 설치하거나 세 가지를 사이즈라면 오히려 그렇죠. 전송이 돼서 음이 엄청 좋아질 거라고. 이것은 스피커에도 기술을 쓸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기가 자체적으로 생산되는데 그래서 전기 오토바이나 이렇게 자전거 돌아갈 때 할 때도 가차적으로 타면서 이것이 이제 회전축을 돌리면 회전축을 돌아가니까 회전축 같이 돌리게 해가지고 연구 자석을 배치하면 그것이 돌리면서 전기를 자체로 생산합니다. 이렇게 바퀴 가운데다가 회전축을 둬가지고 회전축은 여러 개 돌 수도 있죠. 거기서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툭툭툭툭 돌리면 이게 전기가 생산됩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방수 저기 여름에 자동차 바퀴 같은 물 같은 거 이렇게 잠기는 게 없다면 여기는 없다면 그것도 방수 처리를 하면 자동차에 있다가도 바퀴 돌아갈 때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 드시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오토바이 엔진이나 자동차 회전축에다 이것을 돌아갈 때 굵기 같은 구리선 들어가면 연구장에서 여러 개 수십 겹 여기서 넣어줘요. 똑같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 그랬죠. 원자력 발전에서도 우라늄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해서 입자나 가루로 가스 구조로 원자력 토류 그렇게 하시면 발전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듈 단위로 보일러통 5개다 10개다 끓여가지고 큰 단위로 큰 보일러 돌도 그걸로 전기 발전하는 거예요. 모듈 단위로 언오프 할 수 있고요. 대중소도 있을 수 있고 10개짜리 100개짜리도 있을 거고 큰 물통에서 그런 석탄 석유 가스바 화력 발전할 때 기술을 쓰거나 석유 끓일 때도 쓰거나 집안에 있는 보일러 물 끓일 때 전기 온수기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끓일 때에 제가 말씀을 드리면 됩시다. 이렇게 금속이다. 그럼 금속을 배치를 해. 뭐 가루를 배치해도 새롭게 어떤 형식으로 배치? 금속 들어가면 자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금속 알갱이들이 들어갈 수 있고 여기다가 이렇게 금속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오목한 홈을 파줄 수도 있고 또는 볼록볼록 이렇게 또 넣어주거나 화목난로나 태양열 조리기 삼성전자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자기들은 태양열 조리기 같은 데 놓거나 이렇게 해서 냉기나 열기를 축적할 수 있다 그랬죠. 전기도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은 삼성전자 제 기술 하시지 마세요. 존스 홉킨스 연구에서 네이처 연구발 그것도 받았던데 진짜 황당했어요. 내 기술인데 네, 이거를 금속판을 넣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열이 전도되어서 여기다 오목한 홈을 파주면 더 좋아요. 금방 끓어요. 아니면 여기다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있잖아요. 거기다가 오목한 홈을 파줘요. 모든 금속과 합성섬유 실 이런 데도 들어가고 낚싯줄 같은 데도 당기는 힘이 좋아집니다. 오목한 홈을 좀 미세하게 파주면 빨랫줄도 그렇고 지탱하는 힘이 좋고 금속줄에도 그렇고 녹슬지만 않으면 다 된다는 홈을 파주는 기술. 용수철에도 가능하다는 용수철. 그래서 돼지꼬리 땡땡이 방식 히터를 홈을 파주고 대중소로 넣어줘요. 금속 그것도 두 사이즈에서 그래서 아래로 여러 개를 배치해서 상중하를 동시에 끓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 넣어서 끓이는 방식도 있어요. 순간으로 엄청 빠르게 모듈 단위로 넣을 수도 있고 이것은 이제 모든 보일러 물통이나 집안에 있는 난방 온수기나 뭐 물냄새만 쇠냄새만 안 나면 금속 스텐 처리에 코팅 구조를 줘야죠. 유리속이었거든요. 사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스텐 같은 것도 그런 물냄새가 좀 안 나. 그래가지고 끓여가지고 아니면 금속 통이다 그러면 물을 수십 개나 수백 개 단위로 잘게 쪼개요. 그래서 금속 통로가 있고 물을 통과하거나 공기를 통과할 수 있는데 공기 살균기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뜨겁게 가열된 구역을 지나쳐서 공기에서 살균한다 개념을 쓰시거나 이런 식으로 판이 들어가지고 거기를 지나감으로써 공기가 살균이 된다의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뭐 드라이기 방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드라이기를 답답하지 않게 짧게만 딱 몇 초만 순간적으로 살균하면 바이러스 정도, 세균 정도는 죽기 때문에 짧게만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 공기 살균기를 병원이나 집안에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는데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뭐든지 화장실에 이렇게 손 말리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50도, 60도, 100도, 70도, 100도 해가지고 저는 드라이기로 살균하고 얼굴도 피부 살균하고 잘 돼요. 네, 그래서 열탕 소독을 하듯이 열로서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가 소멸하는 그런 것은 뭐 상식이니까요. 네, 되더라고 모든 피부병이 다 해결되더라고. 병이 없어요. 네. 10분간 약초를 가지고 치료하는 연구를 관련된 결과 제출 지적재산권 형성만을 발표합니다. 열탕 소독보다 더 센 게 드라이기인데 120도인데 제대로 더. 그래서 금속통을 작은 단위로 공기나 물을 쪼개서 그래서 햇빛으로 이렇게 가열하거나 오목한 홈을 파서 방송국 반사포처럼 오목한 홈을 파서 태양열과 태양광 발전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해수 담수화도 할 수 있고 물을 증발시키고 아프리카 같은 데도 쓸 수 있습니다. 아니면 끓이는 방식으로 스텐판에 올려가지고 수천 장 들어 수만 장 들어 소금 생산에 팔고
물은 증발하는 물을 이렇게 선박 같은 데 갖고 다니거나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하죠. 여행국이 아프리카 같은 데서 태양열을 이렇게 형광으로 쬐서 물을 증발시키고 더 깨끗한 물을 얻고 그런 방식으로도 되겠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거를 이게 수십 개, 수백 개 이렇게 잘게 작은 단위로 물과 공기를 액상을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막힐 것 같은 것도 좀 넓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끓여가지고 전기로 가스 가열하거나 가스라고 원자력으로 가열하거나 원자력, 석탄, 석유, 가스 풍력이라 해서 전기 뭐 상관없어요. 뭐 연료가 화목난로 가야 돼. 뜨거운 물을 공급하거나 뜨거운 공기를 공급할 수 있어요. 살균 교조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펠티의 소자 방식이나 압축기나 냉매 방식이나 어떤 방식으로 해서 이거를 차갑게 만들어주면 시원한 공기야 시원한 물이 공급이 됩니다. 일단 냉매를 공급할 수도 있어요. 냉매가 이제 물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선풍기 같은데 뒤편에 이렇게 바람을 빨아들이는 장치를 해가지고 그 금속 통로를 만들어주면 시원한 바람이 나오죠. 아니면 이런데 여기다가 금속 오목한 파주거나 비행체 프로펠러라든지 배 프로펠러 이런 데도 오목한홈을 파주고 적어도 뭐 이게 금속 줄이라도 오목한홈을 파준 동체 같은 데도 오목한홈이 이렇게 뭐 이렇게 가로 세로 줄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양력 부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동체나 이렇게 트론 같은 데도 좋겠죠. 배 같은 데도 여기서 프로펠러 자체에도 오목한홈을 파주고 노 이제 젓는 노 여기도 오목한홈을 다 파줘요. 그러면 굉장히 대중소로 파주면 좋아요. 힘이 안 들고 저럴 수 있습니다. 이런 데도 오목한홈을 파주고 아니 금속 선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오토 같은 데 돌아갈 때 이게 좀 있잖아요. 그럼 여기 같이 돌아가는 회전체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래서 아니면 뭐 그래서 뭐 볼록하든지 하나 이렇게 저가 이렇게 좀 데다가 변속기 같은데 이런데 회전 오토 돌아갈 때 밴딩식의 톱니바퀴야 여기 안에 톱니바퀴는 원통형 구조를 넣는데 원통형 구조가 톱니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그렇게 해서 모든 모터 회전을 엄청나게 돌린다고 그거 없이도 이게 딱 달라붙어 갖고 돌아가는 회전체는 하나 모양은 뭐 수천 가지가 되겠습니다. 하나 만들어주면 이게 같이 돌려주면 파워가 세게 되는데 이게 하나 있잖아요. 여기서 두 개나 세 개를 이렇게 해서 이게는 하나가 딱 구멍이 딱 하나가 없어요. 두 개, 세 개로 돌려주거나 여러 개로 돌려주는 기술입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부채 같은 것도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잘 붙여주고 빵꾸를 좀 더 미세하게 뚫어주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그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부채 같은 데도 되고 부채 같은 데도 오목한 홈 파주. 탁구채 이런 데도 오목한 홈을 파주거나 탁구채 겉에는 평판이가 안은 홈인데 이렇게 되면 엄청 멀리 나갑니다. 탁구채에도 그렇고 자동차 타이어, 오토바이 타이어, 뭐 자전거 타이어도 오목한 홈을 파주면 굉장히 파워 있게 구동하게 됩니다. 올해서도 이제 이렇게 내구성엔 지장이 없어야죠. 신발 같은 데도 미세한 오목한 홈을 파주면 굉장히 신발이 잘 걸어집니다. 신발 밑창에 따셔야죠. 이 기술도 제 기술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겉에는 평판이 많은 오목한홈을 파져서 주방 보일러통 이런 가스통도 들어가고 안으로 압력을 형성해 주거나 오목 렌즈처럼 해서 이렇게 다니는데 이렇게 가로등이다 그럼 이거는 이런 걸 여러 개를 배치해서 빛을 증폭해서 보내서 전력 효율이 엄청 좋습니다. 가로등이나 이런데 하시면 네온 사인도 될 때 여기 색깔을 넣어줘도 되고 주방 냄비 같은 데도 아이스박스도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가지고 보온병 이렇게 여러 겹으로 해서 오목한홈을 봐서 스티로폼 그다음에 어떤 단열 벽지 같은 데도 장판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겉으로는 푹신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 이렇게 군용 헬멧 이런 자전거 헬멧에도 이렇게 고밀도 탈레판 쿠션 이렇게 된다 그랬죠. 거기다 오목한홈을 봐주면 더 좋습니다.
고밀도 탄력반 아니 다른 소재로 하셔도 되겠습니다. 고밀도 이것은 스프링 없는 의자를 만들거나 자동차 의자라든지 소파, 침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고밀도 탄력반 쿠션, 뭐 샌드백도 되고, 뭐 맞아주는 이런 것도 되고, 이거 받아주는 것도 되고, 미트 이런 것도 되고. 고밀도 탄력반 쿠션, 고밀도 탄력반 쿠션, 고밀도 탄력반 쿠션 이렇게요. 이불 같은 것도 이렇게 겉에는 평판이 안에는 홈을 좀 파줘가지고 뭐 이런 실에도 된다 그랬죠. 이런 실 같은 데도 되고 철수세미도 되고 금속에도 되고 용수철 같은 데도 홈을 파주거나 이런 실에도 실 종류는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면실이든 합성소면 실이든 플라스틱 실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목한 홈을 파주면 이제 쉽게 닦아져요. 뭐가 됐든 손수건도 할 수 있습니다. 하시면 저기서 잘 흡수를 하게 되죠. 표면적이 넓어지는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그래서 알아야지 이게 무식과 유식의 차이가 수많은 기술을 저도 공부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술을 개발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이 골판지, 플라스틱 골판지의 모습이거나 여러 겹을 해서 할 수 있어요. 비행체의 금속의 모습이나 배의 금속의 모습이거나 이런 금속액이나 이런 것도 고무판, 플라스틱판, 금속판 이렇게 다 할 수 있어요. 탄력이 좋아지죠. 하시면 저기서 되겠습니다. 뭐 부표 같은 데도 되고 부표 같은 데 물놀이용 부표 같은 데도 되고 뭐 그놈을 파게 건축용 내부 파넬에도 오목컴을 파서 아니면 기포를 넣어줘도 되고 기포를 파고 오목컴을 파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양쪽으로 파면 되겠죠. 건축용 내부 파넬에도 되고 이런 기술은 되게 상당히 많이 뭐 조명판에도 돼. 이런 반사판에도 오목컴을 파준다든지 볼록볼록한 구조를 넣어서 자갈 구조, 전기가 축적, 저게 열이 축적되게 하는 냉기가 축적돼. 에어컨에도 쓸 수 있겠죠. 오목컨을 파서 냉기를 반사하고 열을 반사하고 조명판에도 쓰고 하시면 저기 써야 되겠습니다. 여기서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제 기술은 지금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오랫동안 광고를 내셨는데 국가정보원, 행정안전,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 경기도 성남시 또는 기획재정부, 외교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 그다음에 보건복지부, 문화관광부, 국방부 이런 데서 광고를 수십 군데가 되셨어요. 국가기관이 그래서 주한미 대사관도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되어 있고 전화번호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신도 팔로우하셨고 우원식 총리, 국회의원들도 30명 알만한 안철수 의원, 이준석 의원, 박형준 의원 저는 팔로우한 적이 없어요. 물어보세요. 제가 팔로우했다 그러면 그쪽에서 팔로우하셨어요. 비속한 일을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김희정 의원이라든지 한동훈 정치인이라든지 저는 팔로우한 적이 없어요. 제가 미친 사람입니까? 팔로우 조작하게. 네. 국가기관이 팔로우까지 한 100군데 이상 팔로우로 들어오고 계세요. 광고도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가족들과 더불어 카이 트럼프라든지 멜라니도 하셨어요. 백악관 자체에서 보는 CIA, FBI, 국토안보부 산하의 이런 방첩기관과 국가의 기관, 미국 군부대가 100군데 넘게 팔로우하셨고 미국 의원들도 한 50명 넘은 거 팔로우하시는데 관련된 증거를 제가 천몇백 개를 유튜브에 찍어서 올려놨습니다. 제 페이스북의 내용을 인도 정부도 하시고 일본 정부, 러시아의 공식 계정에서 들어왔고 중국 정보기관에 들어와있고 캐나다 정보기관, 영국의 정보기관 MIO, 이스라엘 국방부와 군 자체에서 들어왔습니다. 이란과 사우디아라비아 정부에서 들어오고 이란은 언론만 들어오고 아랍에미리트 언론, 중동 알자지라 방송 이런 데도 들어오고 인도 방송도 많이 들어요. 인도 총리, 캐나다 총리, 캐나다 의원들도 많이 소개를 하시고 이런 부분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러시아 로펠러가도 직접 들어오셨어요. 저는 팔로우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팔로우 조작하는 그런 사법처리죠. 뭐 국가기관 광고는 내가 조작할 수가 없죠. 무슨 돈이 있어서 광고를 해. 몇 년 동안 하셨는데 한국이 진짜 YTN에 소개하는 정보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저기서 무단으로서도 하고 있는데 한국의 지적재산 위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는 국제협약을 받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보들이 꽤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뉴질랜드군, 뭐 그다음에 파키스탄군, 뭐 스리랑카군 다 들어오시고, 호주도 호주 언론, 싱가포르 언론 10군데나 들어왔나? 네. 이재명 대통령 들어오실 때 우리나라 언론 그 뒷날 다 들어오더라고요.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부족하지만 아는 범위 안에서 하고 있는데요. 구글 보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글 보고 공부하세요. 저도 다 외우지를 못합니다. 다음에 이해 중심으로 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몰라도 되더라. 그래서 기초과학이 중요한가 봐요. 하나부터 까지 다 배우는 것. 구글을 통해서 학습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제 기술은 엉터리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모르셔서 그러는 거예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마세요. 네네. 지적재산권 위반국이야. 미국이래 유럽이래 전 세계에서 보세요. 세계 이렇게 국가 차원에서 정보기관권 동원해서 이거 키보드 찍어서 돈 주면 자본주의 국가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차기 자본으로 싸워야 되니까 100만 원 팔아야 되는데 국가 차원에서 은밀히 지원하거나 그러면 그들은 드러나지 않죠. 5만 원에도 팔 수 있는데 빚주는 재료로 만들어주면 되죠. 키보드로. 은행에도 제대로.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관리해야 되는데 네. 안 그런 국가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가격에 있어 상대가 안 돼. 그래서 결국에는 지적재산권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남들이 생산하지 못하는 것을 지적재산권 보호하는 식으로 가야 돼. 미국은 결코 이거 포기할 리가 없다. 저는 싸게 팔 생각이 없습니다. 정치인을 만나거나 통해서 미국에 비싸게 어떤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라 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로 김영란법 생각하세요. 3만 원 이상이면 그것도 어려운데 다 사법 처리죠. 몇 년 후에도 저한테 뭐 그림 달라고 이런 것도 하지 마세요.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일체 그런 걸 요구하셔. 만남을 거절한다는 게 누가 가짜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기업이 진짜로 계약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것을 서둘러서 계약을 할 것이다. 계약금만 넣거나 아니면 뭐 이래 네 기술이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배상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을 일단 거절하고 그냥 나올 것입니다. 그거부터 먼저 물어볼 겁니다. 제 기술인데요, 뭐 내가 계속 개발해서 거기까지 하고 누구하고도 한 사람과도 공동 연구를 하거나 자료를 주고받거나 한 사람이 나와보세요. 저는 혼자서 공부했습니다. 의학도 2019년도 의학 특허를 한 10건 제출했는데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를 잡았는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그것도 저는 10년 연구를 했는데 제일 심혈을 기울인 게 의학 부분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0년 연구를 했는데 그것을 다 세균과 바이러스 곰팡이 잡았냐면 다 잡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제약회사들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뭐 이거 혼자 주장이라고 해야 돼요. 관련된 증거를 제가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이게 국가 차원에서 그 증거를 유튜브에 1,000몇 개 증거를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려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미국도 영국도 그렇고 유럽도 어디 각 나라에서 자기 웬만한 것을 다 부품 조립해서 사다가 다 조립할 수 있는 부분 로봇도